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멀어지고 서로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는다면 그 선택이 잘못될 경우 가족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잃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지고 그 벽을 허물 기회마저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건네는 말투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투가 어떻게 차가운 마음을 녹이고 높은 벽을 허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정작 따뜻한 말을 잊곤 합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이 말투로 말해야 한다는 것. 그 말투가 일상 속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함께 알아보고 느끼며 위로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평소와 다르게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밥은 먹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그 말투에 왠지 모르게 서운함이 밀려오고 대답도 짧게 하게 되죠. 네, 먹었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는 여러분이 늦어서 걱정돼서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그렇게 물으신 거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고 말았죠. 이런 작은 오해가 쌓이다 보면 가족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혜진 씨의 사연입니다. 혜진 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인데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대화가 거의 없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무뚝뚝하게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또 야근했냐? 몸 상한다. 혜진 씨는 그 말투가 차갑게 느껴져서 네, 괜찮아요.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그날 밤 우연히 아버지가 어머니께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혜진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줄 걸 그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 씨는 가슴이 찡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무뚝뚝한 말투 뒤에 숨겨진 걱정을 그제야 알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혜진 씨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 다가갔습니다. 아빠, 어제 걱정하셨죠? 저 괜찮아요. 아빠도 건강 챙기세요. 평소와 다르게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로 건넸죠. 그러자 아버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래, 너도 좀 쉬어. 라고 답하셨어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혜진 씨는 오랜만에 아버지와 마음이 통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 씨는 가족에게 말할 때 조금 더 따뜻한 톤을 쓰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가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더라는 겁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굳이 말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가족이기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닐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 가족은 우리가 맺는 첫 번째 관계이자 가장 깊은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죠. 오늘 이 방송에서 저는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가족에게 따뜻한 말투로 건네는 한마디가 높은 벽을 허물고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요. 혜진 씨처럼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변화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들에서 더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혜진 씨의 사연을 시작으로 가족과의 대화에서 말투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가족과의 대화에서 따뜻한 말투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혜진 씨의 사연을 통해 조금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순간들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가족은 늘 곁에 있는 존재라서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나치기 쉽죠. 하지만 작은 말투 하나로 그 관계가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민수 씨의 경험담입니다. 민수 씨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회사원인데요. 아내와 중학생 딸, 그리고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가족에게 짧게 인사하고 나오는 게 습관이었어요. 나간다. 밥 잘 챙겨 먹어. 무뚝뚝하고 빠르게 내뱉는 말투였죠. 아내는 늘 그래. 조심히 다녀와. 라고 답했지만 따로 대화가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네, 잘 다녀오세요. 라며 건성으로 대답하곤 했어요. 민수 씨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민수 씨가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딸아이가 방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딸이 친구들과의 다툼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딸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죠. 왜 우는 거야? 무슨 일 있었어? 평소처럼 퉁명스러운 톤이었어요. 딸은 고개를 돌리며 아빠는 몰라도 돼. 괜찮아. 라며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그 순간 민수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날 밤 민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소에 너무 무뚝뚝했나? 가족이 내 말투 때문에 멀어진 걸까?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출근길에 딸에게 다가가 보기로 했어요. 어제 힘들었지? 아빠가 좀 더 일찍 물어볼 걸 그랬다. 오늘 기분 좀 어때? 조금 어색했지만 최대한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죠. 그러자 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응, 좀 나아졌어. 고마워, 아빠. 라고 대답했어요. 그 짧은 대화에 민수 씨는 오랜만에 딸과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민수 씨처럼 우리는 가족에게 늘 같은 톤으로 말하곤 하죠. 바쁘다는 핑계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따뜻한 말투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가 딸에게 건넨 그 한마디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준 것처럼 말투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와도 같아요.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톤으로 말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그 말투를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민수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 씨는 아내와 아들에게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 나간다 대신 오늘 좀 바빠서 정신없을 것 같아. 너희도 힘내고 맛있는 거 먹어. 라고 건넸죠. 아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며칠 지나자 당신도 힘내라고 저녁에 맛있는 거 해놓을게. 라며 웃으며 답하더군요. 아들도 아빠, 나 축구 연습 끝나면 같이 게임할까? 라며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민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이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대화가 늘어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투가 단순한 습관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에요. 민수 씨의 사연에서 보듯 작은 변화가 쌓이면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무뚝뚝한 말투 때문에 오해가 생겼던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민수 씨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된 변화가 어떻게 더 큰 따뜻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다른 사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혜진 씨와 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조금 넘어 일상 속 인간관계에서 말투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들여다보려 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과 마주치며 살아가죠.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말투 하나가 남기는 여운이 생각보다 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그런 순간을 잘 보여주는 사연이에요. 지영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영 씨는 20대 후반의 카페 알바생인데요. 성격이 원래 밝고 활발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일이 너무 바빠지면서 손님들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커피 여기요. 다음 주문 받겠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려다 보니 목소리도 딱딱해지고 표정도 굳어졌죠. 손님들은 대체로 무덤덤했지만 가끔 좀 친절하게 말하면 안 되냐는 불만을 듣기도 했어요. 지영 씨는 알바니까 이 정도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골 손님이었던 은희 씨가 카페에 오셨습니다. 은희 씨는 늘 조용히 커피를 마시다 가시는 분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피곤해 보였어요. 지영 씨가 평소처럼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툭 내뱉자 은희 씨가 살짝 한숨을 쉬며 고맙습니다. 오늘 좀 힘들어서 정신없네.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그 말을 들은 지영 씨는 문득 멈칫했어요. 내 말투가 저 사람에게 더 무겁게 들렸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날 저녁 지영 씨는 은희 씨를 떠올리며 마음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 은희 씨가 다시 카페에 왔을 때 지영 씨는 조금 다르게 말해보기로 했어요. 오늘 좀 나아지셨나요? 커피 따뜻하게 드세요.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건넸죠. 그러자 은희 씨가 살짝 놀란 표정으로 고마워요. 어제보다 낫네. 같이 힘내요. 라고 답하셨어요. 그 순간 지영 씨는 말투 하나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은희 씨가 다시 카페를 찾았을 때 지영 씨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해줘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고마웠어요. 지영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단순히 커피를 내주는 알바생일 뿐인데 따뜻한 말투 하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 뒤로 지영 씨는 손님들에게 조금 더 신경 써서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드세요라든가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같은 작은 한마디를 덧붙였죠. 그러자 카페 분위기가 조금씩 밝아졌어요.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들과 말을 주고받죠. 그때마다 말투가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줄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지영 씨처럼 익숙한 일상 속에서 조금만 톤을 바꾸면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전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평소에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어떤 말투로 바꿀 수 있었을지 고민해 보세요. 지영 씨의 이야기는 가족을 넘어 더 넓은 관계에서도 말투가 가진 힘을 보여줍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도 좁혀질 수 있죠. 다음으로 저는 이런 말투의 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철학자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나누며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런 변화의 근원을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철학자와 전문가의 시선으로 말투의 힘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말투는 단순한 소리의 톤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마음이 잘 전달될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을 빌려볼게요.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영혼의 거울이다. 우리가 내뱉는 말투에는 그 순간의 감정과 의도가 담겨 있어요. 혜진 씨가 아버지의 무뚝뚝한 말투 뒤에 숨은 걱정을 느낀 것처럼 말투는 때로 말 자체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죠. 플라톤의 이 말은 우리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어떤 톤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영혼에 어떤 흔적이 남을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괜찮아라고 말한다고 해볼게요. 퉁명스럽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고 던지면 상대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라고 부드럽게 건네면 그 말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후자는 상대의 영혼에 따뜻한 빛을 비추는 말투인 셈이에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거울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이제 현대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심리학자 김혜영 박사는 인간관계에서 말투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톤에서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따뜻한 톤은 신뢰를 주고 차가운 톤은 방어적인 반응을 유발하죠. 민수 씨가 딸에게 퉁명스럽게 물었을 때 문이 닫힌 것과 부드럽게 다가갔을 때 마음이 열린 건 이런 심리학적 원리가 작용한 겁니다. 김혜영 박사는 덧붙여 말합니다. 특히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투가 주는 영향은 더 큽니다. 익숙함 때문에 소홀해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더 신경 써야 해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지난 가을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한 할머니가 손자와 산책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저기 강아지 봐 라고 신나게 외치자 할머니가 잔잔한 미소와 함께 정말 귀엽네, 천천히 가서 보자 라고 답하셨어요. 그 부드러운 톤의 손자는 더 밝게 웃으며 할머니 손을 잡더군요. 그 짧은 순간이 따뜻한 말투가 세대를 넘어 마음을 잇는 모습으로 제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학과 전문가의 통찰을 일상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말하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는 겁니다. 급한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감정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둘째, 목소리의 톤을 살짝 낮춰보는 거예요. 높고 날카로운 톤보다 낮고 부드러운 톤이 더 따뜻하게 들리거든요. 지영 씨가 은희 씨에게 건넨 말처럼 작은 배려가 담긴 톤은 큰 울림을 남깁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오늘 하루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투를 썼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더 따뜻하게 말할 수 있었던 순간이 있었다면 내일은 그 순간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저는 이런 말투를 실천한 또 다른 사연과 함께 구체적인 방법을 더 나눠드릴게요. 조금 더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선 사연들에서 보셨듯 따뜻한 말투는 가족과 낯선 사람 모두에게 감동을 주죠. 이번에는 그 변화가 더 큰 울림으로 퍼져나간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어떻게 주변을 따뜻하게 물들이는지 느껴보세요. 수현 씨라는 분이 있어요. 수현 씨는 50대 초반의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오랜 교직 생활 속에서 점점 말투가 무뚝뚝해졌다고 해요. 학생들에게 숙제 다 했어. 빨리 제출해. 라며 다그치는 일이 많아졌죠. 집에서도 남편과 아들에게 밥 먹어. 늦겠다. 처럼 짧고 명령조로 말하곤 했어요. 수현 씨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에서 너무 차갑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현 씨는 학교에서 우연히 학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한 아이가 수현쌤 무서워. 말할 때마다 혼나는 기분이야.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수현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그런 느낌을 주고 있었구나.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족에게도 비슷한 말투를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 수현 씨는 변화를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현 씨는 남편에게 평소처럼 빨리 일어나 대신 오늘 좀 쌀쌀하네. 따뜻하게 입고 나가. 라고 건넸어요. 남편이 살짝 놀라며 갑자기 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 기분 좋네. 라고 웃더군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숙제 다 했어. 대신 오늘 좀 힘들었지. 그래도 다들 잘했어. 라고 말해보았죠. 그러자 한 아이가 쌤, 오늘따라 기분 좋아 보여요. 라며 다가와서 웃었어요. 며칠 뒤 수현 씨는 학부모 상담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학부모가 아이가 요즘 수현 선생님 칭찬을 많이 해요. 학교 오는 게 더 즐겁대요. 라고 전해준 거예요. 집에서도 아들이 엄마, 요즘 좀 다정해진 것 같아요. 라며 먼저 말을 걸어왔죠. 수현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말투 하나 바꾼 게 교실과 가정의 분위기를 바꿔놓은 거예요. 이 사연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건 따뜻한 말투가 단순히 상대를 기쁘게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건 마치 잔잔한 물결처럼 주변으로 퍼져 더 큰 변화를 만들죠. 수현 씨가 교사로서, 엄마로서 겪은 이 변화는 작은 실천이 쌓여 삶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일 수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물결을 일으켜 본 적 있으신가요? 수현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해 볼게요. 첫째,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의 기분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피곤해 보인다면 조금 더 부드럽게 건네는 거예요. 둘째, 감정을 담아 말해 보세요. 잘했어보다 정말 잘했네. 고맙다. 가 더 따뜻하죠.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의식적으로 톤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다음으로 저는 이런 말투의 힘을 역사 속 사례와 연결해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과거의 현명한 인물들이 어떻게 말로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 지혜를 오늘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수현 씨의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말투가 주변으로 퍼져가는 물결 같은 힘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이번에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말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과거의 현자들은 어떻게 말로 벽을 허물고 차가운 마음을 녹였을까요? 그 지혜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정약용 선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 생활 중에도 사람들과 소통하며 많은 가르침을 남겼죠. 그는 특히 말을 할 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탁월했다고 전해집니다. 유배지에서 농민들과 대화할 때 너희가 힘들게 일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래도 이렇게 함께 있으니 힘이 된다. 라고 건넸어요. 그 부드럽고 따뜻한 말투에 농민들은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선생을 따르게 됐죠.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농사법을 개선하고 책을 쓰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의 말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을 담은 도구였습니다. 한 농민이 선생님 말 한마디가 추운 겨울을 버티게 해줬어요. 라고 회고한 대목이 남아있죠. 이건 말투가 가진 힘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람을 잇는다는 증거예요. 현대에 와서도 이런 지혜는 여전히 유효해요. 정약용 선생처럼 우리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건네는 말에 존중과 따뜻함을 담는다면 어떤 벽이라도 허물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피곤한 하루를 보낸 동료에게 수고했어 대신 오늘 정말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줘서 고맙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상대의 마음에 잔잔한 온기를 남길 겁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저는 문득 가을 저녁의 풍경이 떠올랐어요. 노을이 지는 들판에서 농부들이 서로 오늘도 수고 많았네라며 웃는 모습이요. 그 말투엔 피로를 덜어주는 힘이 있었죠. 정약용 선생의 말투도 그랬을 거예요. 차가운 유배지에서 따뜻한 톤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던 거죠. 여러분도 이런 온기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일상에 적용하려면 몇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말을 천천히 건네세요. 급하게 내뱉으면 따뜻함이 묻히기 쉬워요. 둘째, 상대의 눈을 보며 말하는 겁니다. 눈맞춤은 말투에 진심을 더해주죠. 마지막으로 고맙다나 힘내 같은 말을 자주 써보세요. 작은 표현이 큰 울림을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투로 건넨 적이 있으신가요? 아직이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며
여러분께 실천 가능한 마지막 조언을 드릴게요. 그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따뜻한 말투가 가족과 인간관계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함께 느껴봤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깊어요.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투로 자주 말하세요. 그 한마디가 적을 내 편으로 만들고 상처받은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열쇠가 됩니다. 혜진 씨는 아버지와의 벽을 허물었고, 민수 씨는 가족과의 거리를 좁혔어요. 지영 씨는 낯선 손님에게 위로를 전했고, 수현 씨는 교실과 집안을 따뜻하게 바꿨죠. 정양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모이면 말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를 전하는 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조언은 세 가지예요. 첫째,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고맙다나 사랑해를 따뜻한 톤으로 말해보세요. 둘째, 화가 날 때도 톤을 낮춰 부드럽게 말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감정이 격해질수록 따뜻함이 더 필요하니까요. 셋째, 말을 끝낸 뒤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그 반응이 여러분에게 좋은 가르침이 될 거예요. 이 방송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그 감동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해봤어요 라거나 이 사연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같은 이야기를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이 방송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따뜻한 말투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